사실 오늘 북한이 보낸 통지문이 던진 제일 큰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과연 피격당한 공무원 이모 씨가 정말 월북 시도를 했냐, 이 점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에도 월북의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형 구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월북 의사를 투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고려시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통지문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은 월북 시도 가능성을 좀 높이 두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도 다 반박했지만 특히 북한이 좀 조목조목 얘기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 공무원 이모 씨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 발 공포탄에 놀라 엎드렸다. 도주할 상황이 조성됐고 갑자기 엎드려서 어쩔 수 없이 10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이다. 그냥 불법 침입자라고 북한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북한이 낸 입장을 보면 우리 정부 입장은 가장 어쩌면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이 북한에서 숨진 이 이제 해수부 공무원 이 분을 과연 탈북자, 그러니까 월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표류자로 볼 것인지, 지금 우리 정부는 처음에 이 보도가 처음에 이제 공식 발표 이전에 나왔을 때부터 우리 군 당국은 이 사람은 월북하려고 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우리 그 국방부에서 흘립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실제 이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일정 정도의 빚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해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서 월북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월북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월북을 하기 위한 뚜렷한 증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처음부터 군 당국은 계속 이분을 월북자, 자, 월북했기 때문에 그러면 쏘는 게 당연한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근거를 들어서 월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6시간 동안 실제 거기에 표류를 하면서 북한 당국이 신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을 주면서 줄을 잡고 있으면서 당신 어디서 왔냐 등등 해서 신문을 하고 취조를 한 거죠, 사실. 그렇죠. 취조를 하고 그걸 줄을 놓쳐서 또 찾으러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북한이 배 위에서 또 배 밑에서 그분에 대해서 실제로 신문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지금 그 한 공고에 따르면 발견 즉시 물어봤는데 대한민국 누구다 이 말도 못하고 해서 누구냐 해서 바로 거기서 총격을 가해서 그냥 사망시켰단 말이에요. 총살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국방부 발표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측은 이게 지금 월북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이상 행동을 해서 바로 총을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발표도 저는 이상한 게, 세상에 조그만한 부유미 위에 떠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그것도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력도 없이 그냥 떠다니는 겁니다. 본인들은 배 두 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장도 저는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이 사람 월북자라 규정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무슨 근거로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월북자라 규정했는 것인지, 계속 지금 월북자라는 규정을 국방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빚 2천만 원 있다고 월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가서 월북했다는 의사라는 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갔으니까 살기 위해서 나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표류가 됐고 실족을 했는데 막상 이제 북한군과 부닥쳐 보니 여기서는 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목숨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난번에 속초에 왔을 때 북한 사람들이 몇 명 내려왔잖아요. 그중에서 몇 명은 이 월남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와보니 이제 살려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월북자라 해야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우리 정부는 이 사람 처음부터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너무나 단정적으로 규정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고영환 부장님은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180도 다른 이 월북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좀 무게를 두십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이고요. 예. 사실은 북한 측 입장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측 입장 중에서도 월북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특수한 연구소에 있었고,
이제 특수한 사람들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면 몇 달 전부터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 2천만 원 있다고 월북을 합니까? 지금 학자금 대출 같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구명조끼 입고 신발 벗어놓으면 다 월북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에 너무 그러니까 뭐 월북자니까 뭐 그 사람 죽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 국민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와 특히 군의 입장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6시간 동안 이제 말한 것처럼 저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줄을 던져서 부유물에다 묶어라. 그리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동족도 없이 떠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도망칠까봐 자격을 가했다는 북한 말도 그렇고 월북을 했다고 단정하라는 우리 국방부나 해수부나 해경의 말도 그렇고 정말 이것은 조사를 단단히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은 공동조사를 하든 단독조사를 하든 꼭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월북 관련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치를 취했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김근식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의 말씀은 글쎄요. 아까 거짓 해명 부분. 김정은 위원장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북한이 그리고 정장의 단독 범행 아니다라고 한 거. 시신도 태웠을 거, 안 태웠다고 한 것도 거짓 해명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쪽은 우리 쪽대로 이제 편하기 위해서 월북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북쪽은 북쪽대로 또 자기 체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법 침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도 월북이라고 상황을 몰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저 국민 한 명에 대한 저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부터 이게 월북으로 우리 국방부와 군에서 몰아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이니까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일각의 반인륜적인 이야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월북이라고 강조할 만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북한이 내놓은 통지문에서 보면 당연히 북한에서 월북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살하고 훼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2달 전에 7월 달에 탈북자가 개성으로 월북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뭐 김정은이가 코로나 때문에 정치국 확대를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그 월북자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월북이라고 북한이 인정하는 순간 쏘는 건 자기 모습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미 쐈고 시신까지 훼손했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불법 침입차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은 군대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월북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 사살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불법 침입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 입장에서 저거 어떤 이야기라도 정당할 수 없는 게 월북자든 불법 침입자든 어찌됐든 기진맥진해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면 인륜적으로나 아니면 인도적 조치나 일단 구조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떻게 구조하지 않고 거기서 사람을 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체제가 다르다는 문제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체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나 인도적 조치의 최선의 A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떤 말로 저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말씀 좀 조합해보니까 이 월북 시도 논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른 해명과는 달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최 교수님, 그런데 이 부분을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당국도 사실은 북한군이 이 공무원 이모 씨를 줄에 묶고 끌고 가다가 줄이 끊겨서 2시간 수색했다라는 얘기, 정황을 어제 얘기한 걸 보니 이게 좀 도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당국이 얘기했던, 우리 정부 당국이 얘기했던 월북 시도 가능성과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주했다고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저런 행동한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왔다고 치겠어. 월북이든 뭐든 사람을 봤으면 그 사람 배에 실어서 뭐 이게 물도 주고 이러면서 뭐 신문도 하고 아니면 취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돌려보내는 일해야지 그걸 사살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도저히 어떤 상황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줄을 끄고 줄도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람을 발견했으면 배에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방독면하고 이 옷까지 다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줄로 끌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것도 해상에서 말이죠.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줄고 끌고 다니다가 아마 이제 민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 것 같다.
사살하기 위해 사살할지 말지를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놓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도망간다고 놓친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일단 이런 행동을 한 북한의 행동은 도저히 어떤 이유도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살했다고 하면 찾아서, 그렇다고 하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사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북한의 어떤 상위층에서 상층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사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 월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라고 단정 짓는 겁니까?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이렇게 밝힐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월북한 걸로 판단합니다. 어제 서 국방장관의 말이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전히 이 공무원 이모 씨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사과 통지문까지 북한이 보냈으니까 그럼 북한의 협조를 받아서 시신은 수습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입장을 만약에 밝혔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태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시신 수색에 협조를 해야죠. 예. 왜냐하면 시신을 태우지 않았으니까 그 논리대로 하자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북한이 일단 시수용 나서야 되는데, 저는요, 이 국방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월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밝힐 수 없는 뭐 다른 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방부가 밝힌 사항을 보면 저는 이게 월북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같은 동료들 지금 일부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저 신발도 지금 올라간 이모 씨의 형 같은 경우는 저 신발이 왜 우리 동생 신발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월북자라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뭔가 북한에 가서 뭔가 살려면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댄다. 나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그럼 북한에서 당연히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월북을 마음 먹었다면 그 정도 사전 정보는 있었어야 그렇죠. 되니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공무원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러니까 북한 측에 내가 달러 같은 거 좀 있다. 이 달러라든지, 그 다음에 미리 대출 받아갖고 간다든지. 지난번에 북한에 강화군에 넘어간 같은 경우는 다 돈 대출 받고 뭐 받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수만 달러 마련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북한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했고, 당연히 그쪽에 다 한다고 한다면 단지 국방부가 지금 제시하는 걸로 과연 이북자를 월북자로 규정할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서해에 있는 그 시신 얘기, 피격 공무원 A씨, 이모 씨의 시신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